안녕하세요. 위포트 구강사 배영표 탐쌤입니다. 자, 이렇게 농협 강의에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일단 이건 OT입니다. OT에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협이라는 거 혹시 미리 대비해 보시거나 뭐 작년에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언어 파트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영역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많이 나오는 애는 막 열 몇 가지 유형입니다. 국어 파트만. 언어 파트만 열 몇 가지 유형이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분석이 조금 덜 돼 있는 공부 방법이고요. 사실 농협 공부를 제대로 가시려면요, 그 열 몇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협 파트가 열 몇 개가 나오지만 매해 같은 유형으로 열 몇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격화되고 공식화된 유형이 열 몇 개가 아니고요. 실은 한 6개 정도 유형, 한 5개, 6개 정도 유형이 매년 고정된 상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매해마다 추가적으로 다른 유형들이 결합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더라도요, 확실하게 제대로 된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해 나오는 유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유형들 중에 요즘에 좀 핫한 유형들, 이런 유형들을 점검하셔서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나 뭐 수능, 뭐 공무원 공부, 막 이 시험 하나만을, 이 시험 자체 하나만을 위해서 몇 년씩 공부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을 항상 추구하셔야 돼요. 이 인적성에서는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 하나만 합격하면 끝인 무슨 수능 수험생, 공무원 수험생이 아닙니다. 해 나가야 되실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이 인적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효율성 있게 공부하셔야지 궁극적으로 다른 영역을 준비하실 여력이 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 영역도요, 그 열 몇 가지를 다 공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메인이 돼서 항상 중심축으로 나오는 유형 위주로, 제가 한 5개, 6개 유형 된댔는데 진짜 정확하게 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 한 5개 정도 돼요.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여력이 안 되시면 그 상태에서 시험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적 여력이 안 돼요. 뭐 수학, 뭐 다른 거 더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봉사활동이 부족해서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으면 거기서 끝내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력이 좀 더 되세요. 그럼 이 5가지, 잘 나오는 이 5가지 유형에다가 추가해서 조금 핫하게 좀 요 근래 추가돼서 나오는 유형들을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력이 되셨다 그러면 거기서 더 추가할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한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 농협 모의고사 역시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1회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잘 나오는 국어 유형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는 뭐 그런 유형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유형도 좀 덧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3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1회에서 중심적으로 다뤘던 그 메인으로 나오는 그 유형을 한 번 더 시험 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그런 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1회는 중심적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 문제화돼서 나와 있는 회고요. 2회는 좀 이런 기본 유형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유형들, 좀 잡다한 유형들이죠. 그런 유형들이 2회에 좀 들어가 있고요. 3회 같은 경우는 다시 기본을 중심으로, 베이스를 깔고 기본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유형들 위주로 문제가 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거냐? 먼저 1회를 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공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회에 뭐 잡다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 시작하면서부터 1회 한번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미리 풀어놓으시면 좋습니다. 1회와 2회는 좀 미리 풀어놓으시고요. 3회 정도는 좀 아껴두셨다가 저랑 1, 2회 공부 다 하시고요. 공부 방법 다 배우시고 그 공부 방법을 적용시키는 걸로 3회를 쓰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회 정도는 좀 미리 풀어보시라고 제가 좀 권고 드리면서 OT를 좀 마치고요. 1강에서 바로 유형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 수리 영역부터 저하고 하나씩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책이 모의고사 책이에요. 1회, 2회, 3회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책입니다. 뭐 순발력형과 실력형 뭐 등등등등으로 구분해서 모의고사 3회분을 지금 넣어놨는데 일단 1회하고 3회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들이 다 섞여 있죠. 다 섞여 있어요.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풀다 보면 이게 수리 문제인지 추리 문제인지 상황 판단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영역에서 조금 약점을 갖고 있어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들어서 저는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2회를 가지고 갈 겁니다. 모의고사 2회는요 순발력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은 순발력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영역별로 일단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한 번씩 좀 살펴보고요. 한 번씩 연습을 해봐서 내가 어떤 부분의 강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약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셔서 커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모든 영역별로 한번 조금씩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 준비를 해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모의고사 2회를 갈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수리부터 저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리부터 저기 끝까지 쭉 저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수리부터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거기 보면 이런 거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지금 순발력형이기 때문에 30문항을 12분에 푼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12분 만에 다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다 못 푸는 게 정상이고 지금은요 공부하실 때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순발력형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 생각엔 실력형이 나왔을 때 시간에 얽매여야 된다니까. 그 시간 안에 진짜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압박이 더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형은 어차피 다 같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부는 기본적으로 실력형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가정하에 그 중에서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쫙 보면 내가 유형 분석이 다 되어 있으면 실력형이든 순발력형이든 특히 이제 순발력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는 좀 빨리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판단이 빨리 서야 돼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착착착착 풀어내고,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좀 뒤쪽으로 배치해서 시간 안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유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유형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모든 풀이를 어느 정도 다 해결책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리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수리입니다. 수리 파트입니다. 전통적으로 수리 파트는 원래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었죠. 최근에 다른 어떤 인적성 검사에서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 농협에서는 이 수리 파트를 꼭 냅니다. 꼭 내고요. 꼭 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리 파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는요,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써있진 않지만, 응용 수리하고요. 자료 해석,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죠? 익숙한 용어들이 좀 나오죠? 이 응용 수리에서는요, 소금물의 농도, 그리고 속력, 방정식, 확률, 뭐 이런 것들 등등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요, 이 방정식 문제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방정식 문제. 소금물의 농도나 속력 문제 같이 이미 다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들, 어떤 공식을 가지고 축축축축 풀어내는 문제들은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방정식 문제예요. 문제를 읽고 내가 식을 세운 다음에 미지수, 얘가 구하라는 그 미지수를 구해내는,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유형들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의 유형으로 집중해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방정식과 확률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은 결국 뭐예요? 시간을 얼마나 줄여낼 수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료 해석이 맞습니다. 자료, 표를 주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뭐 계산해낸다든지 해석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당연히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농협은요,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단순 계산이 됐던, 좀 복잡한 계산이 됐던, 그게 뭐 방정식하고 연결이 됐던, 계산 문제를 의외로 좀 많이 내기 때문에 계산 연습하는 것, 계산 좀 빨리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리, 거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2회 문제를 보면, 거기 첫 번째 거 하고, 1, 2, 3번. 자, 1, 2, 3번이 단순 계산 문제예요. 자, 1번에서 3번까지. 이게 뭐라고요? 단순 계산이에요.
4칙연산이잖아요. 아니 그냥 계산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세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존재해요. 어떤 맹점이 존재하냐. 이것도 계산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지 않죠. 근데 하지만 거기서 더 시간을 더 짧게 몇 초라도 2초, 3초, 5초라도 더 짧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데서 문제 더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런 단순 계산 문제는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기 1, 2, 3, 4번을 보시면 1번 보세요. 229, 231, 233, 235 이렇게 되어 있죠. 1의 자리 숫자 한번 보세요. 다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는요. 1의 자리 숫자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의 자리만 보고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1의 자리가 다 다르면 그러면 1의 자리만 봐도 답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얘기죠. 근데 1의 자리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1의 자리부터 한번 보세요. 혹시 그 두 개가 둘 다 오답일 수도 있잖아. 다른 1의 자리가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둘이 답이에요. 그럼 다른 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만 확인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늘 어떻게 해라? 네, 1의 자리만 풀어요. 1의 자리만. 1의 자리만 보는 겁니다. 1의 자리만. 이거 보시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보면 165 곱하기 3. 그 다음에 빼기 248. 284인가요? 네, 48 곱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예요? 364 곱하기 2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요? 1의 자리엔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5, 3, 15. 1의 자리에 5입니다. 얘는 4, 8에 30. 2예요. 1의 자리가 2예요. 빼기고요. 더하기. 4, 2, 8이에요. 1의 자리 5에서 2를 빼면요. 1의 자리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3에서 8을 더하면 1의 자리가 얼마예요? 1이에요. 1. 됐습니까? 5 빼기 2 더하기 8이에요. 그것도 1의 자리만 보시는 거야. 1의 자리가 1이죠. 1인가요? 그렇죠. 11이니까. 1의 자리 1이잖아요. 답이 1이에요. 무조건. 그럼 답 뭐예요? 답이 2번이에요. 그 앞에 거 보지 마세요. 23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돼요. 되셨죠?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한번 보시면, 자, 2번. 자, 2번도 보시면, 2번. 327. 327 곱하기 5. 327 곱하기 5.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몰라요. 그쵸? 모르고, 곱하기 4. 곱하기 4 했더니, 여기가 얼마야? 얼마예요? 811? 저 811. 이렇게 봅니다. 1의 자리만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7, 5, 35.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야. 그쵸? 1이야, 1. 1의 자리가. 그럼 얘가 1의 자리가 얼마야 돼요? 1의 자리가 4여야 되겠죠? 그렇죠? 1의 자리 5에서 4를 뺐더니 1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얼마야 됩니까? 보시는 거죠. 4랑 뭐랑 곱해서 4가 나옵니까? 4랑 뭐랑 곱해서? 4 얼마? 1 아니면 6이죠. 4, 1은 4, 4, 2, 8, 4, 32, 4, 46, 4, 5, 24, 6에 24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1의 자리가 1 아니면 6이어야 돼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숫자가. 그래야 1의 자리가 4가 만들어지죠. 보시면 1 아니면 6입니다. 1하고 6 중에 하나 있는 거 6, 1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저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하고 1의 자리만 보시고 이런 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4개가 1의 자리가 다 똑같네? 그러면 계산하세요. 그러면 1의 자리 못 보는 거죠. 딱 봤는데 1의 자리가 다 틀려. 그럼 1의 자리만 봐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객관식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는 1의 자리만 보고도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이 대소비교 같은 문제 잘 나옵니다. 4번 같은 대소비교 잘 나오는데요. 4번 보시면 대소비교예요. 누구랑 누굴 비교하죠? 6에 20하고 8에 15. 6에 20하고요. 8에 15예요. 자, 이런 대소비교 한번 보세요. 이런 대소비교인데, 대소비교 할 때, 지수의 대소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예요. 밑을 똑같이 만들거나 지수를 똑같이 만들거나. 뭐라고요? 여기 밑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거나. 밑에 있는 숫자 똑같이 만들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네. 위에 거를 똑같이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에 거를 똑같이 만들어요. 위에 거를 똑같이 만드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곱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수를 똑같이 만들려면 좀 분리를 해내셔야죠. 분리를 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죠. 20하고 15를 똑같은 숫자로 만들려면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5. 왜? 5로 만들죠. 5. 얘는요. 6이 몇 개 있는 거예요? 6이 4개 있는 게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는요. 8이 몇 개? 3개 있는 게 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의 4승하고 8의 3승 중에 큰 게 답이죠. 걔가 더 큰 거 아니에요. 큰 게 큰 거죠. 그렇죠? 얘는요. 그러면 6을 4번 곱해요. 6을 2번만 곱해보세요. 36이죠. 그럼 36 곱하기 36입니다. 그죠? 얘는요. 8을 3번 곱해요. 귀찮잖아요. 일단 2번만 해보세요. 88에 64 곱하기 8이에요. 그쵸? 대충 보세요.
이 30으로 봅시다. 30. 6대고, 그래, 6대고 30만 봅시다. 30만 봐도 30 곱하기 30은요. 900이죠? 900이죠? 이거는 70으로 칩시다. 70 그러면 70. 7, 8에 5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예약합니다. 됐죠? 얘는 900의 5승이고 560의 5승인데 당연히 예약한 거죠. 그렇죠? 대소 비교할 때는 미치를 똑같이 만들거나 지수를 똑같이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노는 거. 단순 계산들. 이런 거. 그리고 대소 비교. 이런 것들은 잘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볼게요. 넘겨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해의 5월 24일은 일요일이다. 그 해의 9월 7일은 무슨 요일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날짜를 구하세요. 지나간 날짜를 구하시고 일주일씩 반복됐잖아요. 7일씩. 그러면 7로 나눠주시면 돼요. 7로 나누고 남은 날짜만큼만 요일을 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공배수 같은 거, 최소 공배수 같은 걸 찾아서 가시면 돼요. 일단 7번 가볼게요. 7번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7번 로그를 쓰는 건데 여기서 로그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딱 보고 대충 몇 자리 수인지 알아내야지. 그쵸? 2의 5승, 3의 제곱, 5의 7승. 2의 5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7승입니다. 이게 몇 자리 수인지 알아내래요. 이게 몇 자리 수인지. 근데 우리가 몇 자리 수인지 알아내려면 자릿수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얼마를 곱하면 자릿수가 하나씩 갑니까? 뒤에 공을 계속 붙이면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공을 하나 붙일 수 있는 건 10이 있으면 공을 하나씩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2하고 5가 있으면 10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개수는 맞춰주셔야지. 몇 개? 2 5개. 2 5개. 곱하기 5 5개만 떼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씁니다. 나머지 써요. 5 2개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10이 5개인 거죠? 10이 5개. 즉, 맨 뒤에 공을 5개 붙일 거란 얘기죠. 그죠? 얘는요, 9 곱하기 25. 그럼 얼마입니까? 9, 28, 9, 5, 45, 225. 225에다가 공을 5개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몇 자리예요? 2, 5, 2, 2, 5. 하나, 둘, 셋, 넷, 5개. 8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8자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계산 능력이니까 몇 번 연습만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몇 번 연습만 이렇게 쭉 해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 가냐면 거기 9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같은 문제. 자, 컴퓨터에서는요, 이진수를 이용해 정보를 표현합니다. 이진수로 서로 다른 50개의 기호를 표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리의 수는 이랬습니다. 컴퓨터에서 4자리 숫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4자리 숫자를 만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10, 10, 10, 뭐 이런 거예요.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4자리 숫자를 만들 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4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죠? 4자리 숫자. 4자리 숫자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맨 앞에 0일 수도 있어요. 그쵸? 0, 1, 0, 1 이것도 구분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0, 1, 0인 이것도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2에 4승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2개니까 2에 4승계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50개의 기호를 표현할 때 최소한의 자리의 수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자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몇 자리인지 몰라요. 자, 내가 4자리가 있으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16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자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n개라고 있다고 치죠. n개. n개면 몇 개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2에 n승계 만들 수 있겠죠. 2에 n승계. 근데 이게 몇 개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50보다 커야 50개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50개를 만들어내야지. 50보다 작으면 50개를 못 만들어내죠. 됐습니까? 그래서 2의 몇 승이 50보다 커요? 2의 6승이 64거든요. 그래서 50보다 커집니다. 2의 5승은요? 32예요. 그래서 2의 5승은 32개밖에 못 만들어요. 2의 6승이어야 50보다 커집니다. 그럼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6자리면 5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에 좀 체킹을 해주세요. 10번은요, 공식이 있어요. 10번 공식이 있습니다. 10번 거기 해답처럼 풀지 마세요. 예, 해답처럼 풀지 마시고요. 제가 공식 알려드릴게요. 일단 10번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xc y분, 이게 가끔 나오거든. 각도. xc y분의 각도입니다. 근데 우리 각도는 늘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각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30x 빼기 5.5 y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되는 건 마이너스가 나올까봐. 요게 더 커요. 그러면 플러스, 이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시, 30분, 각도를 구해라. 그러면 x에다 2 넣고 y에다 30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지금 몇 시 몇 분이죠? 일단 지금 3시, 그쵸? 3시 빵분이죠? 3시 빵분. 3시 빵분이니까 보세요. 3 넣으니까 90. 빵 넣으니까 빵. 90 빼기 빵이니까 90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분침이 쭉 갑니다. 이제 분침이 쭉 가서 지금 3시잖아요. 그림을 좀 보세요. 이거 뭐 그림도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어요. 시침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3시에.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따라가겠죠. 그러면 점점 각도가 줄어들어요. 그다음 만납니다. 만났다가 다시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침은 한 이쯤 왔을 때 분침이 요쯤 가는 이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90이 다시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3시 몇 분이야, 그쵸? 3시. 당연히 3시에 아직 4시 절대 안 돼요. 3시 y분이라고 해보죠. 3시 y분에 다시 90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분침이 앞으로 치고 나갔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분침이 훨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커질 거란 말이야. 이 숫자가 더 커질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얘가 지금 90이 되고 싶은 거긴 한데 30x-5.5 y가 뭐예요? 플러스 9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9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시 빵분일 때가 플러스 90인 거고, 그죠? 3시 y분일 때는 마이너스 9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여기다 3 넣어요? 3 넣습니다. 마이너스 5.5 y는 90 넘어가 보세요. 마이너스 180.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밀어요. 55 y는 1800 이렇게 5로 나눌까요? 5로 나누면 11. 여기 5로 나누면 5, 3, 15, 5, 6에 30 이렇게 y는 얼마입니까? y는 그쵸? 90, 3, 3은 9, 마이너스 180 오케이. y는 얼마예요? 11분의 360 그냥 이렇게 그럼 지금 몇 시예요? 3시 y분인데 3시 11분의 360분 이렇게 되겠네. 11분의 360분 11분의 360분 없네요. 11분의 360분은 어떻게 또 바꿔야 되겠나요 이거? 11분의 360분 몇 번 들어가죠? 몇 번 들어가요? 33 그죠? 그럼 3번 들어가네요. 그렇죠? 360 나눠볼게요. 11로 나누면 3, 33, 그 다음에 여기 30, 그쵸? 그 다음에 2번 들어가네. 그쵸? 2번 22, 8 이렇게 됩니다. 11이 3번, 32번 들어가고 8번 남아요. 그럼 32와 얼마예요? 11분의 8이에요. 그쵸? 이렇게. 32와 11분의 8. 그럼 뭐예요? 32와 11분의 8분 후. 답은 4번. 됐죠? 요거는 공식으로 외우시는 거야. 30x-5.5y는 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어야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11번 문제로 갈 텐데, 11번 같은 문제가 가끔 이제 잘 나와요. 근데 11번 같은 문제는 이게 쭉 읽고, 빈칸에 밑에서 골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보기가 1, 2, 3, 4가 있으니까 다 고르지 마세요. 이 보기만 보고,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지워나가세요. 지워나가고 답을 고르시는 거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자,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세로의 길이가 50이에요. 그럴 때 1분마다 가로는 2cm씩 늘어나고요. 세로는 3cm씩 줄어든대요.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넓이와 같아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걸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x분의 가로의 길이는 자, 가로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30이고 더하기 얼마입니까? 2x겠죠. 2x. x분마다 2씩 늘어나니까 2x씩 늘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고르세요. 그렇죠? x 플러스 2x예요. 그러면 G네요, G. 첫 번째 게. 이게 가잖아요, 그죠? G예요, G. 그러면 1번하고 2번 아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CC 똑같네.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MM 똑같네.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다르죠? 라로 답을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쭉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요, 50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0. 마이너스 3x 아니겠어요? 얘는 30 줄어든다면서요. 마이너스 3x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면서 처음 사각형의 넓이인 얼마예요?
처음 사각형 30 곱하기 50이니까 1500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1500을 했을 때 x분 후의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했어요. x분 후의 사각형의 넓이 이걸로 구하셔야지. 이게 가로 세로니까 x분 후의 사각형의 넓이는 30 플러스 2x 곱하기 50 마이너스 3x 이런 거 괜히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답부터 보세요. 계산된 게 돼 있는지 저게 있는지. 이게 있잖아요. 얼마예요? r이네요. r. 맞죠? 그래서 라가 뭐예요? r이에요. 그래서 4번 아웃되면서 만은 읽지 마시고 3번으로 쓰시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만은 읽지 마시고 3번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2번 같은 거 좀 볼게요. 12번 같은 거는 자,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모두 꺼내보았더니 그 합이 1080원이에요. 동전의 개수는 16개예요. 여기서 100원짜리는 몇 개인가 이랬습니다. 세 가지 모두 동전은 1개 이상이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요. 직접 찾으세요. 직접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해서 1080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채우실래요? 무조건 큰 거부터 채우세요. 1080원을 만들 때 당연히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부터 고르실 거예요? 당연히 100원짜리부터 골라야죠. 100원짜리 몇 개 고르고 일단 10개 고르면서 시작해야죠. 50원짜리 1개 고르고 10원짜리 3개 고르시면 되죠. 그럼 몇 개 쓴 거예요? 14개 쓰니까 안 되죠. 몇 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16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10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0 됩니까? 이거 안 돼요. 그쵸? 뭐든지 하나라도 골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100원짜리를 10개 골라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100원짜리 하나 줄여볼게요. 9개로 골랐습니다. 그럼 5개짜리는 최대한 얼마? 50원짜리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900원이잖아요. 180원 남아요. 3개. 여기 3개. 됐습니까? 150원, 30원. 이거 몇 개예요? 아, 아깝네요. 15개잖아요. 15개야. 그러면 또 9개 골랐을 때 이번에는요. 얘가 2개 고르면 얘는 5개 더 골라야 되니까 8개예요. 이거 19개예요. 넘어가요. 사실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13개 돼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8개로 가볼게요. 8개. 8개 갔을 때, 자, 8개 갔습니다. 그럼 800원 했어요. 얼마 남아요? 280원 남아요. 그럼 얘가 5개로 250원을 잡고 얘가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 8, 5, 3. 이렇게 합치면 16. 8, 5, 3. 그래서 16. 그래서 답이 뭐예요? 100원짜리 몇 개인가? 8개다. 100원짜리가 10개나 9개로는 절대 그걸 만들 수가 없다. 16개짜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8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거기 13번이나 14번 같은 게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방정식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한 방정식이에요. 간단한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번 보시는데요. 15번이 가끔 나오는데 사실 가끔 나오는데 이걸 순열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순열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숫자로 찾아가는 거. 숫자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한 줄 더 있죠. 여기 한 줄 더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이렇게 옆으로 다 한 가지라고 쓰죠. 밑으로도 한 가지라고 쓰고. 그럼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건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해서 2개예요. 얘네들이 더해서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3. 여기까지는 여기 옆에서 오는 거 3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 1가지. 그럼 4. 여기는 5. 이렇게. 여기는요. 1, 2니까 3. 둘이 더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른쪽 아래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얼마예요? 4. 여기 5. 여기는 둘이 더해요. 6. 둘이 더해요. 10. 여기 둘이 더해요. 10. 여기는 15. 여기는 20. 여기는 35.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15. 여기 둘이 더하면 35. 둘이 더하면 70.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게 70이에요. 물론 여기서 뭘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걸 쓸 수도 있죠. 뭘 쓰냐면 여기서 순열조합을 쓸 수도 있어요. 순열조합. 순열조합인데 이건 뭐예요? 뭐예요? 순열이에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옆으로 가는 걸 제가 X라고 해볼게요. X. Y로 가는 이 밑으로 가는 걸 Y라고 해보죠. 그럼 X는 몇 번 가고? 하나, 둘, 셋, 4번 가야 되고 Y는 하나, 둘, 셋, 4칸 가야 나온다고요. 그래서 X 4칸, Y 4칸. 그런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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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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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순서상으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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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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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거꾸로 YYY, XXX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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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4개랑 Y 4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8개잖아요. 8개 나열하는 방법은 8팩토리얼. 그 다음에 나누기. 이 X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4팩토리얼. Y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4팩토리얼. 이걸 이해하시면 이게 훨씬 쉬운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세요. 직접 찾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것도 70개가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8, 7, 6, 5. 그 다음에 4, 3, 2, 1은 지워지고, 밑에는 4, 3, 2, 1만 남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여기 하면 3. 3, 7에 21. 그쵸? 3, 7에, 뭘 잘못했죠? 8팩. 나누기 4팩, 그 다음에 4팩. 그럼 4, 3, 1, 4, 3, 1, 80. 그 다음에 여기는 2죠, 2. 그쵸? 그러면 27에 14 곱하기 5니까 당연히 70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도 70개 나오고 이렇게 해도 70개 나왔죠? 답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 때 요 풀이가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박스가 이 정도만 박스가 나오면 엄청 큰 박스예요. 16개짜리잖아요. 근데 보통 9개짜리, 한 12개짜리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후딱 쓰셔도 답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 어떤 조건 없이 어쨌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게 70개야.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쥐레를 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쥐레를 밟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 뭐라고요? 쥐레를 밟는 경우를 빼시는 거야. 전체에서. 전체 몇 개? 70개에서. 쥐레 밟는 경우를 빼실 거야. 아시겠죠? 쥐레를 밟는 경우를 빼실 겁니다. 그럼 보시면 쥐레를 밟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일단은 쥐레까지 와요.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걸로 써볼까요? 1, 다시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1, 2, 3, 4 여기 얼마야? 3, 4, 6, 10 얼마야? 20 그렇죠? 지뢰까지 가는데 20개에서 여기까지 가는 지뢰까지 가는 게 2개 그렇죠? 그래서 지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20개 그럼 여기서 지뢰까지 갔다가 지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지뢰를 밟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40이죠. 2 곱하기 20이니까 그렇죠? 40개. 전체 70개 중에 지뢰를 밟는 경우가 40개야. 안 밟는 경우는 빼면 3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면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16번 보시면 자 120일과 같이 앞뒤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자연수가 나오는 것 중 그렇죠? 10 이상 1000 이하인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세셔야 돼요. 이런 세시는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는 직접 세서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 10부터 1000 이하잖아요. 10부터 1000 이하라는 건 몇 자리 아니면 몇 자리라는 거예요? 2자리 아니면 3자리라는 얘기죠. 근데 주자리 숫자 중에 앞으로 읽나 뒤로 읽나 똑같은 건 뭐예요? 숫자가 똑같은 것밖에 없죠. 11, 22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디까지? 99까지 몇 개예요? 9개.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맨 앞에 1이야.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고 1, 누구 들어가고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면 2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고 2예요. 1, 3, 1 거꾸로 해도 1, 3, 1 이렇게요. 2, 7, 2 거꾸로 해도 2, 7,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면 결국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똑같으면 거꾸로 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는 11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몇 개 들어가요? 요 안에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몇 개?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9, 네모 9까지 10개, 10개죠? 그럼 총 몇 개예요? 10개씩 9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900 그쵸? 아니 90개죠 90개 10개씩 10개씩 9가지 그럼 90이네요. 원래 두 자리 숫자 9개 세 자리 숫자 90개 합치면 99개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17번은요 다음은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흰과 검은으로 각각 색을 칠하는데 서로 다른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흰색과 검은색으로 색을 칠할 때 모두
다른 방법은 몇 가지인가? 단, 회전하여 같아지는 것은 한 가지로 간주한다. 이랬습니다. 회전하여 같아지는 건 한 가지로 간주한다. 됐죠?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흰색하고 검은색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면 같다라는 건, 바깥의 거는 어쨌든 돌면서 같을 수 있는데,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색부터 정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색부터 정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색부터 정합니다. 가운데 색이 흰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은색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 상황밖에 없잖아요. 얘를 흰색 칠할 거냐, 검은색 칠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거 칠하는데, 검은색을 기준으로 가세요. 검은색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검은색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가운데 일단 흰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검은 색깔이 몇 개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검은색이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고, 한 개 있을 경우도 있고, 두 개 있을 경우도 있고, 세 개 있을 경우도 있겠죠. 가운데 흰색으로 칠하고요. 검은색을 하나도 안 칠하는 경우 하나 있어요. 네, 검은색을 한 개만 칠하면 여기에 칠해져 있나, 돌아서 여기에 칠해져 있나, 돌아서 여기서 칠해져 있나, 그건 다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검은색을 두 개를 칠해, 이렇게 칠해놓고 돌아서 이렇게 칠해져 있나, 돌아서 이렇게 칠해져 있나, 그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색의 색깔의 개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운데 흰색을 놓고 검은색이 0, 1, 2, 3. 가운데를 뭐로 놓고 검은색으로 놓고 또 검은색이 바깥에 검은색이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린 거 아니에요. 원래 두 가지로 나눠요. 가운데 색깔을 흰 검으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가 흰 개일 때 4개, 가운데가 검은 거일 때 4개. 그럼 두 개로 나눠서 각각 4개씩 있으니까 2개 곱하기 4. 답은 8가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이나 이제 19번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거기에 20번부터 갈 텐데 20번, 21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20번, 21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확률하고 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제조상의 결합으로 인해 6이 다른 숫자에 비해 5번 많이 나오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숫자에 동일한 확률로 나온다고 할 때 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수의 기대값은, 여러분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을 말합니다.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 나오는 눈을 내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 나오는 눈이 뭐가 나와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는 눈이 1, 2, 3, 4, 5, 6이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해요. 확률은 우리가 보통 probability여서 P로 씁니다. 1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2가 나올 확률이 있고 3이 나올 확률이 있고 4가 나올 확률이 있고 5가 나올 확률이 있고 6이 나올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보통 일반적인 주사위는요. 각각의 확률이 다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래서 그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해서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의 확률을 제가 얘의 확률을 K라고 해볼까요? K. 그럼 얘의 확률도 K, 얘의 확률도 K, 얘의 확률도 K, 얘의 확률도 K예요. 근데 얘의 확률은 K가 아닌 거죠. 왜요? 6이 나올 확률이 다른 숫자에 비해 5번이 많대요. 5배가 많대요. 얘는 OK라는 얘기죠. 확률 자체가. 얘는 OK, 나머지는 다 K. 근데 어차피 확률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확률 구해볼까요? K가 몇 개예요? 10K죠, 10K. 1이라고요. K는 10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각각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면? 10번 던지면. 한 번은 1이 나오고, 한 번은 2가 나오고, 한 번은 3이 나오고, 한 번은 4가 나오고, 한 번은 5가 나오고, 5번은 6이 나온다는 거예요. 10번 던졌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0번 던졌다고 생각하면 1이 한 번, 그렇죠? 2도 한 번, 3도 한 번, 4도 한 번, 5도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은 6이에요. 6은 몇 번 나와? 5번 나와요. 이렇게. 평균 얼마예요? 나누기 얼마 하셔야 됩니까? 10 하셔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10분의. 이게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다 더하면 10, 15. 그 다음에 6, 5, 30이니까 45. 45. 답은 그래서 4.5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4.5가 나온다는 얘기지. 주사위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4.5. 그러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는데 평균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4.5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5예요. 요거 개념 이해되시겠죠? X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1, 2, 3, 4, 5, 6이고 그때마다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개념 나올 수 있어요. 위에 21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21번이 똑같은 문제여서.
자, 보세요. 21번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보시면, 자, 다음은, 한반 학생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100분율로 나타낸 표이다. 이 표의 길이가 50cm인 B 그래프로 나타낼 때, B형이 차지하는 D의 길이가 7cm이면, A형이 차지하는 D의 길이는 얼마인가? 무슨 말이냐면, 50이 있을 때, 그쵸? O형이 차지하는 D, A형이 차지하는 D, B형이 차지하는 D, AB형이 차지하는 D. 그러면 부분별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걸 다 하면 100%가 되는 거고, 그 중에 42%는 O형이에요. D 전체 길이의 42%가. 그러니까 D 전체 길이의 6%가 AB형이에요. 그런데 D 전체 길이의 얼마? 7cm가 뭐래요? A형이래요. 그럼 A형의 퍼센테이지는 50 중에 얼마예요? 7이죠. 50 중에 7. 됐습니까? 50 중에 7. 50 중에 7 얼마예요? 0.14야 0.14. 0.14 몇 퍼센트예요? 14%죠. 그럼 거기 보시면 O형, A형, B형, AB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42%. 얘가 A죠 A. B가 14%. 얘가 6%. 근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100%가 나와야죠. 42%에다가 이거 20%예요. 그럼 62%니까 얼마야? 38%인 거죠. 38%.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 더해서 1이 된다. 다 더해서 100% 된다. 확률은 다 더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38%인데 그럼 몇 센치냐고 그렇네요. 그렇죠? 몇 센치냐고. 그럼 50 중에 얼만큼 해야 38%예요. 38%는 100분의 38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분의 38. 그럼 0.38 쓰셔도 돼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 하세요. 50 그러면 곱하기 2 하지 마시고 여기를 나눌게요. 그러면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50. 이거는 19. 오케이. 답은 X는 19cm네요. 3번이네요. 되십니까? 그래서 10 몇 번이랑 20번이랑 21번은 같은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문제 22번 같은 것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유형이 다 달라요. 모든 문제 유형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서 많은 유형을 좀 다뤄보셔야 될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뭐 농도 문제라든지 속력 문제 이런 거 좀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3에 나와 있긴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긴 할 텐데 그런 문제들보다 최근에 보시면 이런 방정식 문제나 확률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22번에 문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한 주간 서울 낮의 기온을 일주일 동안 기록한 결과이다. 토요일의 기온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25도C 미만이라고 써주세요. 2라고 쓰면 이거 답이 없어요. 미만이라고 쓰셔야 돼요. 미만. 좀 바꿔주세요. 여기 미만으로 바꿔 쓸게요. 미만. 그러니까 25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해했다고 한다. 그랬을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라. 여러분,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뭐죠? 평균은 뭔지 아시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시면 돼요. 중앙값은 진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많은 값.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값이 좀 웃긴데 보세요. 1, 2, 3, 4, 5예요. 그럼 중앙값 누구예요? 3이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1, 2, 3, 4, 5, 6이다. 그럼 중앙값이 누구죠? 없죠. 가운데 있는 거 없잖아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운데 있는 애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3.5가 답이에요. 이러면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데 기온들 요일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기온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7개죠. 월화수목금 토 1이니까. 그 기온의 숫자들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쓸 때는 오름차순으로 쓰시는 거야.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로. 제일 작은 게 일단 누구예요? 25. 그 다음에 26. 일요일이 26이잖아요. 26. 28.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또 3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를 쓰는데 토요일 날 게 어때요? 25도씨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25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5도 되면 안 됩니다, 이거. 25도 미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걔를 X라고 두면 여기 X예요.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뭐냐면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값은 진짜로 가운데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빈값. 일단 누구는 구할 수 있어요? 중앙값은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하나 빼먹었나요? 그렇죠. 하나 빼먹었죠. 25, 26, 29를 하나 빼먹었네? 그렇죠? 29를 하나 빼먹었어요? 하루가 없어요. 29, 3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돼 있네. 됐죠? 29, 30, 30인데 그럼 7개니까 가운데 게 있어요. 어디 있죠? 가운데 게 28이에요. 그렇죠? 일단 중앙값이 얼마예요? 28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얘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최빈값을 한번 봅시다. 제일 많이 나온 숫자.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누구예요? 30? 네, 30이죠. 30이에요. 근데 여기다 30을 쓰고 싶으면 이 문제가 25도 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25도 이하야. 그럼 25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빈값이요. 25도 되고 30도 돼요. 그래서 30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둘 다 최빈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25도 미만으로 써야 최빈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최빈값은 나 30으로 쓸 거거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25도 이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미만으로 써주셔야 돼요. 좀 개념 이해되시죠? 이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개념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예요? 25도 미만으로 25도여도 상관은 없어요. 평균은 오히려 25도 미만으로 생각하시고 25도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평균을 보시는데 그럼 평균은 가운데 있는 이 28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진짜로 평균을 구해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보시는 거야. 28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평균이 28도라면 이렇게 늘어난 값하고 줄어든 값이 만약에 같다면 평균이 28일 겁니다. 여기서 평균이 3이죠. 왜 그러냐면 플러스 1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주면 3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평균 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 2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금 위쪽보다 밑에 쪽이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얘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28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죠. 됐죠?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28보다 작아져요. 제일 큰 건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순서예요. 그래서 M3가 제일 크고 M2 그 다음에 M1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쓰고 싶은 건데 5번으로 쓰고 싶다면 얘가 어때야 돼? 25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25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건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 26으로 갈 텐데 25, 26으로 갈 때요. 26번부터 볼게요. 26번은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각도형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입체도형의 표면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표면적인데 지금 입체도형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긴 해요. 근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는 아예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죠. 7개. 7개인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는 아예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고 바깥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삥 도는 거 4개, 그리고 위에 있는 거 하나, 밑에 있는 거 하나, 그럼 6개잖아요. 그 6개의 겉에 있는 것만 세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모든 이 입체도형, 정육면체라고 그냥 보시죠. 이 정육면체에서 보이는 면은 몇 개예요? 5개야, 5개. 보이는 면은 5개씩밖에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갖고 안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그건 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것만 세면 되기 때문에 정육면체가 내가 눈에 딱 보이는 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6개예요. 옆으로 4개 튀어나와 있고 위에 아래 하나 있으니까. 근데 튀어나온 정육면체마다 보이는 면은 5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 튀어나오는 애마다 넓이가 1씩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5, 6개. 5, 6에 30. 됐죠? 그래서 답은 30이에요. 뭐 이건 다 맞으셨겠죠? 위에 이제 25번 보시는데, 그 25번만 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어요.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이랬습니다. 한 변의 길이다. 그쵸?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반지름이 2인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이랬죠. 그럼 보시면 우리가 정삼각형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정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몇 개 해드릴게요. 한 변이 A예요. 한 변이 A예요. 그러면 여기서 높이 어떻게 구하죠? 높이 물론 A하고 여기 2분의 1 A잖아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 그런데 이걸 좀 외워두실 수 있으면 좀 외워두세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예요.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2분의 1 잘라서 피타고라스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문제 풀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요.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중심. 원의 중심이면 이 정삼각형에서도 진짜 가운데거든요. 근데 삼각형의 가운데 있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무게중심. 뭐라고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또 무게중심의 특징이 있네 또. 그렇죠? 무게중심의 특징이 또 있어요.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반지름이 지금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예요. 반지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예요. 다 느낌이 오십니까? 오케이.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에 대한 특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삼각형에서 이쯤에 있거든요. 이쯤에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수직해서 그렇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2대 1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이 직선에 2대 1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중심이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얘가 몇 대면 2대 1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2대 1로 쪼개져요. 2대 1로 쪼개져요. 2대 1로 쪼개져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진짜로 2잖아요. 지금 반지름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진짜 2인 거야. 2대 1로 쪼개지는데 이게 진짜 2인 거야. 여기는 진짜 1이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1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1이고 여기가 2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됐죠? 여기 수직이고. 그래서 여기 한 점, 요 한 길이 알 수 있죠. 요 길이. 이 길이 알 수 있다고요. 이 길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야지. 1하고 2니까 루트 2, 4 빼기 1이에요. 얼마야? 루트 3이에요.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요 반대쪽 여기도 루트 3. 그렇죠? 그럼 전체는 2 루트 3. 그래서 답이 2 루트 3 2번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반삼각형, 정삼각형이 나왔을 때 높이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 또 무게중심의 개념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형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근에 방정식과 확률이 아주 줄을 이루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수학 문제에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기 27번부터 거기 30번까지 가는데 이 자료 해석이 또 어려워요. 자료 해석이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료 해석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사무지각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고요.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공계열 분들이라면 이게 쉬웠겠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열 분들이라면 이 수학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 수리 파트가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겠지만 우리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니까요. 요 정도 문제풀이 같이 한번 풀면서 요 정도는 좀 해결하고 가자라는 정도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